하여튼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원래 제 전공은 미생물이고요.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유학을 갔다가 거의 한 20년 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온 지는 한 10년 됐고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전공은 미생물이지만 브라질에 있을 때 이제 의사들하고 한 7년 동안 또 같이 공동 연구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동양이 바라보는 사람과 서양이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일단 우리 한국에서는 몸이 뜨거운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인삼 먹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서양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들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양은 사람은 36.5도 한 사람만 있고요. 어떤 식품이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어떤 식품이 몸을 차갑게 하는 건 인정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사실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너무나 많은 건강법이 있는데 홍수처럼 넘치는 건강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찾아내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정말 운 좋게 동양과 서양에서 다 경험을 했고 또한 의사들과 같이 공동 연구하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건강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어쩌면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강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저런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행복, 건강 그리고 체질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만 허락하시면 마스크 벗으셔도 좋습니다. 그러세요? 네. 잠깐. 네. 다른 목사 허락.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안 넘어가요? 네. 이 전체 화면으로는 가지 못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IT 분야는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공학 분야는 아직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시간 자라고 하죠? 네, 뭐 7시간에서 8시간 자. 물은 얼마큼 먹으라고 하죠? 2리터? 네,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정해진 게 기준이 하나예요. 과연 사람이 하나일까요?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고요. 물도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 차별 두지 않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강호동 씨도 하루에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2리터의 물을 먹어야 되는 거고 강수지 씨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사람에 따라 먹는 양이 달라야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사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했고요. 우리는 정말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걸 다 해내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건강에 대해서는 아직도 예전 그대로 하나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 이건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가 경제 분야를 보더라도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뭘 볼 수 있게 됐냐면, 자, 3차 때 돈 벌으신 분들은 저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GE, 월마트, 삼성, 현대, LG CEO의 얼굴 모습이고요. 자, 4차가 되니까 저런 분들과는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자, 이거를 사상체질로 풀어보면 이 3차 때 돈 버신 분들이 바로 태음이라는 체질들이에요. 우직하고 정말 성실하고 스케일이 크신 분들. 근데 4차가 되니까 그런 분들보다는 감각적이고 활동적이고 소통 잘 하시는 분들이 더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좀 마윈 씨 같은 분은 중국에서 말하는 관상학으로 보면 정말 돈이 붙지 않은 얼굴인데 저분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돈 버는 것도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바뀐 세상에서 자기 개발,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도 너무나 중요한 세상이 됐다는 것을 이 슬라이드 하나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살짝 내려놓고요. 3차 때 거 살짝 내려놓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거 한번 꼭 이야기해 보고 싶고요. 또 하나가 사실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학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면 된다.
또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거를 가지고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잭 햄브릭 미시간 주립대 교수가 연구한 논문을 봤더니요. 전체 성과에서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 게임 분야에서 선천적 재능이 74%입니다. 음악은 더 높아져요. 79%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스포츠는 82%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강호동 씨 같이 생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운동과 손흥민 씨 같이 생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운동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학습이 더 중요하다, 하면 된다를 외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효율 면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예요. 교육에서 선천적 재능이 96%라는 거예요. 학습은 4%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우리의 모든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고 그거를 개발하는 게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것처럼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해서 점수를 올려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했습니까? 이제는요, 그리고 시대가 더 이상 학습을 잘한 아이가 잘 되는 시대는 이미 아니에요. 이미 우리 인간이 학습으로 인공지능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알고 그거를 개발하는 게 가장 유리한 것이고, 저 논문에서도 교육 분야에서 분명히 선천적 재능이 96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을 인지능력 개발하는 쪽에 밀어붙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운 좋게 유태인들과, 그것도 유태인 의사들과 7년 동안 같이 공동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 정말 유태인들 대단한 아이들이거든요. 똑똑하고 정말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근데 제가 그러면서 자, 이게 무조건 이제 더 이상 인지능력 중심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잘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것이 변했으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개발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유전자를 아는 시대가 됐어요. 사실 예전에는요,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제가 1987년에 홍릉 키스트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였냐면, 미생물에서 유전자 분리해내서 그거 읽어내면요, 이 미생물과 이 미생물이 얼마 전에 분화됐는지 알아보는 그런 실험을 했었어요. 자, 근데 그 당시는 너무너무 비쌌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요, 이제 유전자 분석이 너무너무 가격도 싸졌고 너무너무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알아낸 걸 보니까 DNA에 우리 몸에 청사진이 들었다는 거 다 알아냈어요. 결국 암에 더 잘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당뇨병에 더 노출되는 사람이 있고요,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는 헐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죠. 자,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자, 안젤리나 졸리가 어떤 수술했어요. 근데 졸리가 유방암에 걸렸었나요?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유전자 분석하고 나니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수술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인류는 예측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활용해야죠. 어떻게 보면 생로병사의 어떤 나름대로의 비밀이 이 유전자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교회지만 왜 우리 주위에 술 잘 먹는 사람이 있고 술 못 먹는 분이 계시잖아요. 술 잘 먹는 사람은 어떤 얘기냐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연습해도 술 먹지 못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결론적으로는 내가 학습으로 없는 유전자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게 이게 과학이라면, 이제는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알고 좀 더 효율적으로 내 건강을 관리하자는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요, 유전자 검사가 분석이 24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자, 미래에 걸릴 질병을 단 하루 만에 알 수 있다면 이건 해야죠. 근데 그게 가격 좀 보세요. 2003년에 $5,000만 였어요.
2006년 되니까 이게 30만 달러로 떨어집니다. 자, 지금은 10만 원대 상품도 있어요. 이거는 이게 바로 과학기술이고 이게 바로 기하급수적 기술 사회예요. 자,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데도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것만 알면 내가 어떤 병을 더 조심해야 될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유전자 분석은요, 상품이 너무 여러 가지인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질병과 관련된 거는 의사를 통해야 되고요. 간단 검사들은 의사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검사는 의사를 통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데요. 가격 싸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피부노화, 색소 침착, 피부 탄력에 대한 미리 정보 알 수 있고요. 모발 굵기, 탈모, 카페인 대사, 체질량 지수, 살이 찔지 안 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 검사하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건강검진은 지금의 내 몸의 상태를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해야죠. 그러나 유전자 분석은 평생 한 번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술을 잘 먹고 못 먹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해하는 효소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면 혈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병에 잘 걸릴 사람은 걸리니까 그 사람은 그걸 안다면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한 내가 어떻게 콜레스테롤이 남보다 떨어진다는 걸 안다면 콜레스테롤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검사법의 큰 장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사실 전 이 검사를 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검사진 결과진 저렇게 나옵니다. 파란색 안심해도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 노란색 중간, 빨간색이 가장 조심해야 될 제가 갖고 있는 유전자라는 거죠. 12개 다 조심하는 거와 저렇게 3개 집중적으로 조심할 때, 자, 어느 게 더 효율이 좋을까요? 집중적으로. 네, 집중적으로. 근데 저는, 자, 제가 왜 모자를 쓴지는 아시겠죠? 네, 제 비밀은 바로 탈모에 빨간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중성지방이 빨간불 들어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커피 전문점에 가면 절대로 달달한 음료를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커피 전문점의 모든 달달한 음료는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더 중성지방 지수를 올려준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 만약에 유전자 분석했는데 피부 색소 침착이 잘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뭐는 좀 열심히 바르시겠어요? 선크림. 자, 그렇죠? 밤에 탄력 크림, 미백 크림, 수분 크림 중에서 뭘 좀 더 열심히 주고 좀 더 비싼 거 바르시겠어요? 당연히 미백 크림이겠죠. 왜? 내가 그 부분이 약하니까. 자, 이제 예측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의 건강법은 보다는 사람의 유전자에 따라 다르게 치료하는, 그리고 다른 예방하는 이런 건강법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온 거라면요. 자, 동양에도 인간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물론 유전자 같지는 않지만 이런 이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면 체질학이 동양에만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그리스 시대 때 의학의 아버지가 누구죠? 네, 히포크라테스. 자, 히포크라테스도 사체 핵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아유르베다 체질학이 있었고요. 한국은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 이재마 선생님이 만들어낸 사상체질학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른 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체질학인데요. 한국에는 이런 사상체질학이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미래는 맞춤형 건강이라는 이슈가 뜰 줄 알고 사상체질학에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재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했는데요. 사실 제가 한 6년 동안 연구소에 있던 게 바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생명공학의 넘버원인 연구소예요. 자, 그리고 한국한의학연구원 같은 이런 국책연구소가 투입이 돼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더 이상 사상체질학은 그냥 한의학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과학의 옷을 입었고,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맞춤형 의학의 하나의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상체질학, 이게 뭘까요?
자, 우리 이재마 선생님 의학자 아니에요. 자, 이분 유학자예요. 그리고 지방 관리셨어요. 자, 근데 이분 본인의 병을 그 어떤 조선의 명의도 고쳐주지 못했어요. 병 고치려고 중국 갔다 오세요. 거기서도 못 고쳐요. 그래서 이분이 말년에 스스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했고 그 의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 아, 내가 남과 너무나 다르구나. 그래서 의사들이 내 병을 고쳐주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관찰을 통해서 아, 사람이 다르다는 걸 본 거죠. 자, 근데 이 이재만 선생님이 체질이 태양이라는 체질인데요. 자, 이 체질의 특징. 전체 국민의 0.1%밖에 없어요. 1000명 중에 1명밖에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분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하루에 4시간만 자도 모든 피로가 풀리는 분들이에요. 와.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자,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이런 거래요.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렇게 잠을 안 자면 어떡하니? 너 불면증인가 보다. 너 빨리 병원 가봐라. 이분들은 미쳐 죽으려고 그래요. 그들은 4시간만 자도 모든 피로가 풀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평생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자꾸 사람을 하나의 기준으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분 그래서 발간한 책이 바로 동의수세봉이라는 책이고요. 이분은 사람은 원래 다르다. 그래서 그 다름을 알고 자기만의 건강법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 체질에 따라 질병을 다르게 치료해야 된다는 아주 독특한 이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맞춤식 유전자 치료와 심신의학의 선구자세요. 자, 여러분 지금 현대에 와서 만병의 근원을 뭐라고 하죠? 스트레스. 자, 근데 좋아요. 자, 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사람에 따라 같다 다르다? 달라요. 또 하나, 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픈 곳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달라요. 자, 인간은 다릅니다. 이걸 이분이 보신 거예요. 가장 정말 정확하게 히포크라테스보다 더 정확히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제가 미생물학을 전공했지만 사상체질학을 또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좋은 식생활 습관으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상체질의 특징은요, 너무 재밌어요.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자, 부모의 체질이 다 태음인이면 아이들은 태음인만 태어날 수 있어요. 체질은 유전이에요. 그리고 한 번 결정되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유전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형제래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분들 있으실 텐데 다 똑같은가요? 다 달라요. 모습도 다르고. 자, 일단 엄마 아빠의 체질이 다르면 그 다름에서 오는 체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양인과 소음인이 결혼하면 아이들은 소양인과 소음인 중에 하나가 태어나는 거지 다른 체질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서 소음인의 어떤 체질적 그 특징에 따른 체형과 소음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형제래도요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인데 저희 어머니는 태음인이셨고요. 저희 아버님은 소양인이셨어요. 형제가 셋 태어났는데 그 중에 저는 아버지를 닮아서 소양인, 우리 둘째 형은 어머니를 닮아서 태음인이신데 저는 키가 179에 몸무게 79kg, 우리 둘째 형은 키가 182에 몸무게 118kg 나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전혀 달라요. 또한 우리는 미우새를 통해서 홍자매 기억하시죠? 홍진영 씨 자매 너무 다르잖아요. 달라요. 자, 모습만 다른 게 아니라 생리병령상이 전혀 달라요. 저는 밤 12시까지 먹어도 몸무게를 80kg가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둘째 형 불쌍하게도 지금 26년 8개월째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몸무게는 118kg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병리 현상 같을까요? 제가 잘 걸리는 병과 우리 둘째 형이 잘 걸리는 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자, 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정신적 반응도 달라요. 이게 바로 자, 우리 목사님 보통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대충 몇 초 만에 스캔이 끝난다고 하죠? 대충 3초? 뭐 3초, 5초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3초 동안에 보는 게 뭘까요? 얼굴. 네, 그냥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지식 몰라요. 그 사람의 재산도 몰라요. 자,
체형과 얼굴에서 나름대로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결국 이 말이 빅데이터인 것 같아요. 사람은 생긴 대로 행동한다. 결국 꼴값이라는 걸 무시 못하는데 체질이 바로 꼴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그 사람은 생긴 대로 이게 진짜 빅데이터였던 거예요. 자, 전 세계 어딜 가나 저같이 생긴 산타크로스는 없어요. 일단 산타크로스 하면 뭐가 돼야 돼요? 얼굴은 더 커야 되고 배는 튀어나와야 돼요. 홀쭉한 산타크로스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홀쭉한 사람보다는 오동통한 사람들이 더 마음이 넓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만국 공통어예요. 언어가 필요 없어요. 자, 그렇듯 체질은 어떻게 보면 꼴값에 대한 이야기고 그 꼴값만 잘 이해하면 우리는 좀 더 나만의 건강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가족이에요. 자, 우리 어머니 키가 170이셨어요. 네, 우리 아버지 키 172. 자, 이거 그랬어요. 우리 삼형제예요. 빨간 티셔츠 입고 있는 게 바로 저고요. 아버지 뒤에 검정 티셔츠 입고 있는 사람이 우리 둘째 형이에요. 자, 근데 사실 저 때는 비슷해요. 그리고 저도 모자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 둘째 형 좀 보세요. 자, 모자 쓸 필요 없어요. 자, 대머리는 우성 유전이라는데 이게 적용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서양 유전자의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옷 입는 걸 좋아해요. 굉장히 스타일리스트예요. 한 예로 사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닮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넥타이 1000개 있었어요. 양복 200벌. 자, 근데 우리 둘째 형 고등학교 때도 검정 티셔츠, 지금도 검정 티셔츠 입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어머니 보셨죠? 자, 우리 어머니가 옷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원래 이렇게 태음이라는 체질분들이요, 별로 옷에는 관심이 없어요. 가장 옷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 같은 소양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피부도 너무 달라요. 자, 태음인 피부의 특징, 피부가 두껍고 유분기가 많다. 그래서 태음인의 특징, 스킨만 바르려고 해요. 절대로 남자가 에센스, 로션 안 바르면 이건 태음인의 확률이 거의 90%예요. 체질에 따라 피부 타입이 달라요. 서양이 말하는 건성 피부, 지성 피부, 복합성 이거보다는 체질이 이야기하는 피부가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고요. 자, 우리 둘째 형 옷장 열어보면, 그쵸.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태음인의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체질에 따라 옷을 선호하는 거, 음식을 좋아하는 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우리 둘째 형이 가고 싶어하는 식당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네, 달라요. 제가 약간 화려한 옷을 좋아하는데 우리 둘째 형한테 저런 주황색 자켓을 사주면 우리 둘째 형 저 자켓 입는다 안 입는다? 네. 자, 우리 둘째 형 만나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 형이 어떻게 행동한다는 걸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게 바로 빅데이터예요. 이게 바로 체질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정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는 사실 평생 프리랜서로 살아왔습니다. 자, 우리 둘째 형 약사예요. 평생 식후 30분 외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행복을 느껴요. 저는 그러고는 못 살아요. 어떻게 사람이 9시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식후 30분입니다. 식후 30분입니다. 이거 저는 상상도 못해요. 근데 우리 둘째 형은 거기서 행복을 느끼시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사는 거에 행복을 느낀다. 자, 행복의 조건 다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행복의 조건을 남한테 억지로 밀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강수지를 꿈꿨다면 우리 어머니가 강수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결국 나와 다른 유전자를 꿈꾸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중요한 거. 나는 지금 나대로의 유전자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올라가지 못할 것 억지로 잡으려고 하냐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나를 정확히 알고 자기 개발하자가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고, 질병도 사실은 자, 우리 둘째 형이 저런 체형이면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는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대사성 질환 앓고 있겠죠.
그래도 지금 10kg 뺀 거예요. 원래 128kg였어요. 저희 조카는 키가 190에 138kg예요.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 몸무게가 안 나가는 홀쭉한 사람이에요. 자, 이게 바로 사람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전적 차이가 0.1%예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유전적 차이는 0.1%, 그리고 99.9가 같아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다. 근데 이런 다양함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는 유전적으로 얘기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체질 분석하는 방법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체질 분석이요. 이재마 선생님으로 간다면 너무 쉬워요. 일단 체형 보면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심성 보면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음식과 약에 대한 반응이고요. 또 여러 가지 기계도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자, 오링 테스트와 펜듈럼, 저거는 서양적인 방법인데요. 자, 오링 테스트는 196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졌고요. 펜듈럼은 역사가 1000년이 넘습니다. 다우징이라고도 하는데 파동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측정하는 건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서양 대체의학의 중심에는 오링 테스트와 펜듈럼이 딱 자리 잡고 있고요. 마치 우리한테 맥이 있듯이 한의학에서는. 근데 저게요, 좀 더 안을 들여다보면 바로 양자 물리학이에요. 모든 물질은 고유의 파동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 파동 속에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런 다른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정말 또 운 좋게 한 서양에서 20년 살았고 또 브라질이 카톨릭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들이 저 추를 가지고 뭐 수맥 찾아서 우물도 만드시고 어디가 아픈지 뭐 이런 것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번 활용했는데 체질 분석 가능하고요. 자, 근데 체질은 장기의 강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너무 신기해요. 정말 이재마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알아내는지 모르겠지만 이 논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태양태음, 장기고작 정반대, 소양소음이 장기고작 정반대인데요. 일단 태음인 간의 기능이 항진돼 있고 폐의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면서, 간의 기능이 항진되면 피하 지방과 소장이 같이 발달한다는 게 바로 시스템 바이올로지예요. 자, 이 이론대로라면 태음인 분들은, 자, 간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해독. 자, 태음인 분들 해독의 천재들이에요. 다른 체질에 비해서 해독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해독을 잘한다는 거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서 간의 기능이 항진되면서 피하 지방과 소장이 같이 발달하는 게 태음인 분들인데요. 자, 우리 인간은 입으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입과 위에서 음식을 소화시키고 소장에서 흡수합니다. 자, 태음인 분들 소장의 기능이 항진돼 있어요. 영국제 다이슨 진공 청소기를 소장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영양소 다 빨아들여요. 미세 영양소도 놓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피하 지방이 발달돼 있대요. 곡간이 넓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럼 이런 분들 살찔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높아요. 자,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네, 높아요. 자, 그래서 태음인들이 하시는 말씀, 선생님 저는 남보다 적게 먹는데 살이 찐다는 얘기를 꼭 하시는 게 바로 태음인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태음인이 저런 장기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살이 잘 찐다면 태양인 살이 잘 찔까요, 안 찔까요? 네. 자, 이게 바로 체질이 주는 빅데이터예요. 우리는 직접 알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상 가능하다는 거죠. 왜? 태양인 분들은 잘 못 빨아들일 것이요, 빨아들였다 한들 곡간이 작으니 살이 잘 찌지 않겠죠. 자, 그러면 태양과 태음 이미 체형이 나와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자, 네. 길을 물어보고 싶은데 이쪽에는 이명박 같이 생긴 사람이 있고요. 이쪽에는 최불암 씨 같은 분이 딱 서 있어요. 자, 이명박 같이 생긴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면 최불암 같이 생긴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자, 어떤 사람한테 뭘 여쭤보고 싶어요? 그쵸?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른 사람보다는 여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그대로 그들의 기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양인, 췌장의 기능이 항진돼 있어요. 가장 에너지 대사가 빠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고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막 움직이겠습니까? 네, 막 움직일 것 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순간순간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 두뇌 발달이
창의적으로 발달할까요? 아니면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발달할까요? 창의. 네. 그래서 소양인들이 창의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어수선하다는 얘기 들을 수 있고 뭔가 끝 마무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일을 시키는 게 최고예요. 소양인들한테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걸 시켜야지 뭔가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일, 회계라든지 의사라는 같은 직업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러면 소음이면 이런 분들이에요. 내 체질 중에서 가장 에너지 대사가 느려요. 자, 그러면 식사하고 이분들 앉아 계시겠죠. 자, 그러면서 플랜 A, 플랜 B 짜고 플랜 C쯤 짤 때 이제 소화돼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분들 실수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아요. 낮아요. 네, 그렇죠. 다 생각하고 움직이시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의 두뇌 발달은 창의적일까요? 아니면 분석적이고 논리적일까요? 분석적인 논리. 그렇죠. 그래서 체질을 알면 내 직무가 보이고 내 직업이 보이는 거예요. 이 직업이 창의성을 요구하느냐, 이 직업이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요구하느냐만 안다면 내가 어떤 체질인지 알았을 때 어느 분야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체질은 건강과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에 꼭 필요한 거예요. 자기 개발에. 제가 사실 이제 소양인이거든요. 옷 특별하게 입는 거 좋아하고 말 잘하는 도사예요. 말을 잘할 뿐 글을 쓰라고 하면 머리에서 쥐가 나겠죠. 자, 그래서 사람에 따라 이렇게 몸 어떤 체형도 다르지만 발달하는 두뇌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만 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협업의 시대라면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을 나눠서 가장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일을 진행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넘버원 국가 되는 건 진짜 시간 문제예요. 다행히 옛날에는 3차 때는요, 이렇게 으쌰으쌰하게 좋아하고 흥분 잘하면 성공하기 어려웠어요. 자, 근데 지금은 4차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디자인. 자, 이거는 소양인들이 최고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런 대기업 CEO들이 주로 소양인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뭔가를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뭔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 그게 빠져 있었어요. 그냥 으쌰으쌰해서 갔고,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창피하지만 삼형제 중에 가장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불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딜 가든 누구 동생인 거예요. 자, 이제 이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박사는 저예요. 우리 형들은 박사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기 개발하셔야 되고요. 건강도 나한테 맞는 건강법을 따라가야 더 효율적으로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는 제가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자, 뛰어넘고요. 자, 소양인. 그런 체형과 그런 두뇌 발달을 갖다 보면 소양인들은요,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요. 자, 태양인은 독창적이고 완벽주의, 소음인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태음인은 융합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은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회의할 때 나와 다른 의견 내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라고 상대방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사람은 원래 달라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아세요? 짠맛에 대한 개인적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짠맛에 대한 개인 차이 100배가 넘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동조하지 않으면 막 짜증내요. 야, 이거 짜지 했을 때 꼭 짜다고 해줘야 돼요. 만약에 야, 그게 왜 안 짜? 그러면 야, 넌 말이야. 어떻게 이게 안 짜? 이제는 그냥 다름을 인정하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굳이
짜다 안 짜다로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다름을 이해하자는 거죠. 자, 다름을 이해한다는 결국 소통의 달인이 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내 관점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과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다름만 이해한다면 그런 부닥침 없이도 조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원래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의 하나의 기준은 문제가 있어요. 자, 비만이 질병이래요. 근데 비만의 기준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체질량 지수라는 어떤 지수예요. 근데 그 지수에 들어가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키와 몸무게. 근데 여러분 주위에 보셨을 거예요. 원래 어깨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사람 또는 여기 앞뒤가 정말 큰 사람 있죠. 그리고 뼈가 원래 통뼈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환자예요. 왜? 비만이 질병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정말 피해자냐면 태음의 저희 투타입, 소양의 투타입들은 30살만 넘으면 무조건 환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바로 서양의학과 서양영양학의 한계예요. 사람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맞춤형 건강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이 다름을 알고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마 체질에 대한 어떤 강의나 어떤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왜 체질에 따라 다른 음식이 있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요 슬라이드를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녹색이 간을 좋게 하고, 흑색이 신장을 좋게 하고, 백색이 폐를 좋게 하고, 주황색이 췌장을 좋게 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저건 경험이에요. 서양 영양학과 서양 의학의 한계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자, 머리카락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면 뭘 먹으라고 하죠? 검은 깨. 네, 검은 깨예요. 콩은 검은 콩이에요. 노란 콩이 아니에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검정색이 신장을 의미하고요. 신장이 튼튼해야 머리카락이 튼튼하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또 그게 그렇게 돼 왔어요. 자, 이제 서양도 바뀌고 있어요. 서양도 우리로서는 지금 상상도 못할 것들 사실 서양도 갖고 있어요. 혹시 동종요법 들어보셨어요? 자, 이 동종요법이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한의학과는 비교도 안 돼요. 그나마 우리의 한의학은 어떻게 보면 약초를 쓰는 거잖아요. 자, 유럽과 남미가 인정하는 동종요법은요 물이에요. 물 속에 에너지를 집어넣고 그 에너지로 사람을 치료합니다. 근데 동종요법을 쓰는 의사는 정규 의대를 나온 다음에 2년도 공부해야 동종요법을 활용하는 의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미국은 이걸 인정하진 않지만, 자, 이런 게 서양에도 있어요. 근데 파동 에너지라는 거, 소위 말하는 양자 물리학, 양자의학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제 워싱턴에 있는 의사가 LA에 있는 환자 고쳐요. 뭘로? 에너지로. 자, 우리가 옛날에 듣던 그 기. 자, 우리 동양이 이야기하는 기와 서양이 이야기하는 이 파동이 결국은 같은 이야기고, 그 파동 속에 정보가 들어있고 뭔가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들어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자, 그래서 더더욱더 이제 건강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편식하셔야 돼요. 근데 편식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있다면 건강하고 싶으세요? 당신의 유전자에 맞는 음식을 드세요. 이게 답이에요. 당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드세요가 답입니다. 정말 대단한 우리 동이족이에요.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슬라이드 1000억이 들어간 슬라이드의 마지막 완결판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녹용이라는 약재도 아시죠? 네. 자, 녹용이라는 약재 갖고 실험했더니 녹용이 모든 체제에 다 맞는 게 아니라 태음인한테만 맞는 거라고 나왔어요. 그것도 분자 레벨에서. 자, 그렇다면 다른 체질이 그 비싸게 돈 주고 녹용을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나. 똑같은 거예요. 녹용 그럴 거고요. 인삼도 몸이 뜨거운 사람이 먹으면
부작용 너무 심하잖아요. 반대로 녹차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몸이 차갑고 소화력 떨어지는 사람이 녹차 하루에 4-5잔 먹으면 응급실 실려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이게 뒤에 한번 보세요. 자마란 잡지는요, 우리 민간인이 보는 잡지가 아니라 의사들이 보는 잡지인데 이런 논문이 실렸어요. 1998년에. 환자는 다른데 환자마다 같은 약을 처방한다? 자,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프셔서 서울대병원을 가든 현대 아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매뉴얼은 하나예요. 자, 그러면 30%의 환자는 뭘 못 봐요? 약효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1994년에 약 부작용으로 미국에서만 10만 명이 죽었고요. 220만 명이 부작용으로 고생했습니다. 사실 제가 식품공학 한 사람이 왜 이 사상체제학 공부했냐면요. 제가 지금은 78kg, 79kg지만 박사 받고 한국 왔을 때 몸무게 62kg로 왔어요. 우리 둘째 형 128kg가 불쌍하다고 녹용 들어간 보약 사줬어요. 제가 그거 먹고 죽다 살아났잖아요. 20일 만에 몸무게 4kg 빠져서 58까지 떨어집니다. 몸무게가. 자, 지금 제가 뚱뚱해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79kg예요. 58이면 지금보다 몇 킬로 떨어지는 거예요? 20kg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사상체질학에 관심 갖게 됐고 왜 맞춤형 건강법에 관심을 갖게 됐는 거는 바로 이런 제 경험도 있었고 또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저는 그래서 동양의 장점과 서양의 장점을 살리자는 거죠. 어느 한쪽에 의존하지 말고 서양대로만 가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서양은 이거예요. 평균값이에요. 그러면 양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머리 아플 때 사람마다 먹는 약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펜잘, 어떤 사람은 사리돈. 저는 아스피린만 먹어요. 저는 타이레놀 절대로 못 먹어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제가 우리 집을 출발해서 브라질에 있는 우리 집까지 가는데 45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그거 왕복을 한 34번 했는데요. 제가 꼭 갖고 가는 약이 있어요. 아스피린. 왜? 비행기에서는 절대로 아스피린 주지 않고 타이레놀만 주는데 그 타이레놀을 먹어서는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죠. 자, 사람에 따라 약의 반응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그래서 약뿐만 아니라 식품도 그럴 것이고 왜? 약식동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서양을 융복합한 새로운 건강법, 좋은 식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요 사람들이 다 소양2예요. 이 사람들 다 소양인들이에요. 자, 느낌에 약간 디자인적 감각이 있어 보이고, 그쵸? 뭔가 좀 다이나믹해 보이잖아요. 자, 요런 사람들이 돈 버는 시대라면, 이제 예전의 리더십, 뭐 예전에 말한 성공의 법,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보세요. 이제는 기하급수 기술 빠르게 적용하는 사람이 성공하기 쉬운 거고요. 협업 잘해야 되고요. 그러면 협업 잘하려면 소통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을 조금 더 이해하고 가자는 거. 제가 요 슬라이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약간 안 맞지만 시대가 변했다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에 그 건강법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피터 드래커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이미 당신 자신을 바꾸려 애쓰지 말라. 당신을 바꿔서 성공할 가능성은 높다 낮다? 낮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바로 강점 이론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강점이 뭔지를 알고 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자, 마지막 슬라이드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는 맞춤형 건강법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왜?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보셨잖아요. 하나는 유전자로, 하나는 체질로.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안정된 상태인 음양화평지인을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정말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한 게 바로 이 홍익인간이라는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제가 유태인과 7년 동안 일하면서 제가 질렸어요. 유태인 애들 정말 똑똑해요. 어마어마한 갑질하는 애들이에요. 제가 사실 브라질에서 여성 갱년기 치료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콩으로 만든 어떤 원료 가지고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되니까요 브라질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서양에서 매뉴얼은 이거예요. 여성이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제를 먹이는 게 매뉴얼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의사 하나가 콩으로 여성 갱년기를 치료한다고 하니까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생난리를 쳤을까요? 생난리 쳤겠죠. 그 의사 하나 죽이려고 모든 방송이 다 때려댔어요. 근데 의사 하나가 이겨요. 7개 다국적 회사를 이기고 그 의사가 그 콩 이소프라본을 약을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유태인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아마 서울대 의사라도 종근당 하나 못 이길 거예요. 근데 유태인의 파워는 그만큼 강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이 유태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나름대로 본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그들만한, 그리고 유태인만을 위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세계 전체를 보면서 홍익인간 정신으로 갖고 있는 것 잘 개능 개발해서 협업 잘해서 사회를 리더하면 우리 민족이 세계 넘버원이 될 수 있는 날은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자, 건강하려면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모든 데이터를 보면요. 과식은 네, 수명을 짧게 한다가 답이고요. 또 하나, 나이가 드실수록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장내 미생물 때문에 그래요. 자, 장내 미생물은 우리 인간 세포수보다 10배나 많은 애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미생물이 주인인지 우리가 주인인지. 유전 정보로 보면 100배나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미생물을 크게 2개로 나눠집니다. 유익 미생물과 유해 미생물로.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맛있는 음식들 드셔주시면 유해 미생물만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콩 먹고 뭐 이렇게 올리고당 먹고 야채 많이 먹어주면 우리 몸에 좋은 유익세균이 잘 자라는데요. 그렇게 소위 말하는 패스트푸드나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드시면 장 속에 나쁜 미생물이 자라면서 어마어마한 독소를 만들어내고 결국 그 독소가 우리 간과 우리 몸 전체를 망치는 거고. 자, 이제 장내 미생물이 치매와 연결돼 있다는 걸 알아냈고요. 우울증 다 장내 미생물과 연결돼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자, 여기서 치매 안 무서운 분 계세요? 다 무섭잖아요. 자, 이 치매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 적당히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채, 과일 많이 드셔주시고요. 이제 문제는 과일이 너무 달아졌어요. 백화점에서 사는 과일은 이거는 이미 불량식품이에요. 종자 개량 안 된 과일 많이 드시면 모를까.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야채로 가야 돼요. 근데 야채도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한국식 나물이 진짜 좋은 거지 서양식 샐러드는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위장이나 장에 약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샐러드보다는 어떤 식으로 먹는다? 나물식으로 먹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에 가장 중요한 팩트예요. 자, 소식하시면서 야채 과일 많이 드셔주시고요. 특히 야채도 나물식으로 많이 드셔주시면 건강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소식이 결국 건강과 장수를 보장해 줍니다. 전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인간의 다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보다는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생활 속에서 잘 녹여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행복하게 활기차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근데 그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네. 물론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지만 네. 자기가 먹어봐서 이렇게 편한 음식 그쪽으로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자, 근데요. 젊었을 때는 아니에요. 네. 젊었을 때는 다 불량식품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브라질에 있을 때 남미 전체를 돌면서 특히 이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대학 가서 강의를 하고 얘기해 보면
젊었을 때 잘 먹었지만 지금은 안 먹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식들이 많잖아요. 정확히 그게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제가 공감한 게 그 야채도 샐러드식이 아니고 나물식이다 하는데 그게 나물식으로 먹으니까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식물은요. 자, 식물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동물은 위협이 오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식물은 위협이 오면 도망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식물들은 동물들이 운동에너지에 쓰는 그 에너지를 다 자기를 보호하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생리활성 물질들은 세포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샐러드식으로 먹는다는 건 뭐냐면 아무런 손에 어떤 힘이 안 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영양소들이 그냥 그 세포 안에 있어요. 웬만큼 소화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 먹은 거 그냥 다 나가는 거고요. 왜 차도 덮는다고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덮어요? 막 문질러서 그래서 세포벽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세포벽을 깨야만 그 좋은 물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물이 갖고 있는 그 성분들 중에 소위 말하는 파이토케미컬의 장점이 뭐냐면 걔네들이요 강력한 항바이러스, 강력한 항박테리아, 강력한 항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이잖아요. 그걸 다 식물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처리하지 않고 먹으면 그냥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럼 나물이 왜 좋느냐? 11번 가했죠. 그 다음에 그거 무찔러야 돼요? 안 무찔러야 돼요? 꼭꼭 무찔러야 되고 막 짜고 그러면서 사실은 세포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물 안에 있던 그런 좋은 물질들이 흡수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샐러드 먹을 때 만지나요? 안 만지잖아요. 그냥 그대로 갖다가 씹어 먹는데 씹어 먹을 때 물론 세포벽이 깨지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깨지는 거와 나물처럼 한번 삶고 거기에 손으로 막 이렇게 해서 또 나물 양념 넣고 막 이게 어떤 게 더 소화 흡수율이 좋을까요? 나물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건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원래 대한민국이요 OECD 국가 중에서 대장암 발생률 최하위였어요. 지금 1등이에요. 그러면 정말 탄수화물을 많이 요새 방송 보고 너무 말단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민족이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지금 대장암이 많아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탄수화물만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건강 정보 중에서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경제와 묶여 있으면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초만 튼튼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코로나 시대 때 꼭 차 드시는 거 권장합니다. 차를 통해서 식물의 그런 파이토케미컬을 드셔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항염, 항산화작용 다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커피도 해당됩니다. 네? 커피도 해당됩니다. 그러면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재밌는 게 영국 사람들이 먹는 사실 서양 사람들은 거의 안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거의 커피나 티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민족이 정말 정말 지혜로웠어요. 나물을 먹는 민족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 민족은 어떤 게 나쁜 거고 좋은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알았어요. 전 세계 어디 가나 우리 가장 많이 먹습니다. 나물. 네. 하나 질문 좀 하겠는데 네. 오늘 참 유익한 정보를 주셔가지고 고맙고요. 그런데 이제 저걸 일단 한번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그 아까 그 사상 체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감별을 갖다가 우리 같은 무지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고 근데요. 이해가 사실은 너무 쉬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모습으로 보면 우리 선생님은 100% 태음인이세요. 네. 그리고 장군처럼 되게. 저는 뭐예요? 제가 봤을 때 체질은 소음인 같아요. 소음 네. 같죠. 저도 왜냐면 근데 제가요 네. 제가 지금 아까 그 체질 사상 체질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네네. 성격은 네. 태음이 아니라 소양인이거든요.
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체질을 분석할 때요, 성격을 좀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특히 이제 우리 별벽을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것보다는 학습을 통해서 받는 게 더 많아요. 유천사. 네. 그거는 바로 시대가 그걸 요구했어요. 시대가. 그래서 그렇지. 정말로 중요한 거는 몸이 이야기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의 99% 태음인이시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저 이마에 저 주름 좀 보세요. 이마에 주름, 굵은 주름 쫙 가 있잖아요. 요게 또한 태음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태음인이 저렇게 20대부터 저런 일자주름이 갈 수 있는 게 바로, 그래서 최불암 씨가 20대부터 할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병헌 씨한테 그런 역할을 하면 못하죠. 자,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좀 보시면요, 복부 쪽에 굉장히 다양한 축적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태음인의 체형이에요. 자, 어떤 체질은 하체가 더 잘 발달하고요, 어떤 체질은 배둘레, 어떤 체질은 상체가 더 잘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에서 봤을 때 뭐 징맨이나 그다음에 강호동, 싸이 같은 사람, 소양인, 그리고 여기가 저렇게 잘 발달하고요. 태음인들은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지방이 어디로 간다? 그리고 여성분 중에 꿀벅지, 하체 비만 있잖아요. 어깨는 이런데 여기가 두꺼우신 분들, 근데 그게 바로 소음인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얼마든지 체질 분석할 수 있고요. 사실 이재마 선생님도 어떤 기계로 한 게 아니라 일단 모습, 그 다음에 심성. 선생님 잠깐만요. 그래도 딱 봤을 때 저보단 더 인자해 보이시잖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저보다 더 인자하세요. 그리고 피부도 약간 두꺼운 편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젊으셨을 때 뭐 로션 같은 거 바르셨어요? 안 바르셨어요? 남아도는 유분이 문제예요, 이런 분들은. 오후 되면 소위 말하는 개기름이 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로션 바르시겠어요? 안 바르시죠? 자, 그래서 체질을 분석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요런 모습에 요런 체형이면 거의 100% 태음인이 있어요. 그래서 태음인이시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우리 사모님, 네, 또 태음인이시고. 태음. 자, 지금 몇 살 안 되니까 그게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자, 제가 왜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몇 살은 안 되니까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사모님 잠깐 나오세요. 자, 체질은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금방. 자, 우리 사모님을 보고 강수지가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 네? 자, 일단 소음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사모님을 보고 조수미 씨가 떠오른다? 조수미 아니죠. 아니잖아요. 조수미 아니잖아요. 자, 그럼 태양인도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자, 우리 학생 보면요. 잠깐. 네. 여기 나와. 자, 보세요. 자, 우리 가만히 계세요. 자, 우리 이병헌 씨가 떠오르나요? 아니요. 그거예요. 그럼 이병헌 체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듯 조금만 보면 사람의 체질을 분석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체질이 태음인 아니면 소양인 투, 강호동 싸이 같은 그런 체질. 강호동. 근데 아까 사실 싸이가. 아까 제가 이제 왜 공연 얘기했잖아요. 저는 체질 오페라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공모전 당선됐어요. 그래서 예술전당에서 4번 공연했는데, 제가 8년 동안 오페라 가수를 만났는데요. 재밌는 거. 500명을 만났는데 저 같은 체질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네, 해너 쪽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뚱뚱하다고가 아니라요. 이게 어깨가 벌어지면서 근육이 좋은 애들이 테너가 되는 거고,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바리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노래 부를 때 체질이 소양 2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 부분이 특별히 운동해요?
아, 격투기요. 근데 어쨌건 이 체질의 특징이 이게 넓고요. 그리고 가슴이 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 2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뚱뚱하다고 해서 다 틀린 일이 아니라 그게 근육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근육이 더 많으면 소양 2일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백종원, 뭐 싸이, 강호동 되는 거고. 맞아. 그쪽이야. 땀 나와. 자, 중요한 거 마지막. 이런 사람들은 어때? 지금 나는 그 사람. 저기 소음인이세요. 오면 우리 왜냐면 오빠야. 피부가 얇기 때문에 주름이 잡히면 잔주름이 잡히는 거예요. 눈가와 입가에. 이게 또 소음의 특징이고요. 자,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자, 그러면 운동 만약에 좋았다고 싶다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정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있어요. 어. 자, 이 체형 가지고 높이뛰기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 불가능해요. 안 되지. 그리고 이 체형 가지고 마라톤 뛸 수 있어요? 안 되지, 안 되지.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실 가지고 진로 작성하는 거고요. 아, 그래서 이 체형인데 소양투인데 운동을 하겠다. 근데 운동 중에 그게 육상이다. 그러면 이 체형은 무조건 100m, 200m밖에 못 뛰어요. 1000미가 넘어가면 못 뛰어요. 이런 체형 가지고는 국가대표가 안 나와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체형인데 음악을 하겠다. 맞아요. 그러면 테너로 가는 거고. 맞아요. 또 하나 재밌는 거예요. 자, 이 체형 가지고 셰프가 되겠다. 네, 근데 비쌀 것 같은데? 셰프 중에 그 중요한 게 어떤 셰프냐. 자, 이런 체형 가지고는 일식 주방장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백종원. 그쵸? 딱 이런 나와요. 체형 가지고 네. 일식이라면 정통 일식이 아니라 이자카야 가면 성공해요. 왜? 이자카야가 퓨전이니까 서양인들의 창의력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체질을 알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더 두각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알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딱 2분만 더 할게요. 오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선생님들이 너무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 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하는 걸로. 자, 제가 그 아까 오링 테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만 나오세요. 오링 테스트 하나 해서 자, 이 오링 테스트가 굉장히 정확한 건데요. 하시고 힘 한번 주세요. 힘. 네. 손 이렇게 올리고 힘 꽉 줘요. 더 세게. 원래 못 열어요. 남자가 남자 못 열어요. 자, 근데 제가 한 판에 열어볼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주황색 색종이 하나면, 자, 보고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힘 한번 줘보세요. 아까처럼. 어떻게 돼요? 힘이 쪽 빠져요. 자, 그럼 만약에 테니스 선수예요. 라켓에 테이프 감죠, 테니스는. 그럼 제가 이 칼라로 이 선수한테 감아줄까요? 안 감아줄까요? 안 감아주겠죠.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 이걸 코치해준 거예요. 테니스는 자유복이에요. 어떤 컬러의 옷을 입고 어떤 컬러의 테이프 분야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거짓말같이 딱 컬러 하나 바꿔주면 갑자기 힘이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자, 파란색. 그리고 빨주노 쪽파나무입니다. 파장이 긴 거 빨간색부터 파장이 짧아지면서 시원한 파란색인데, 자, 파란색을 한번 밑에 놨어요. 한번 줘봐요. 이제는 안 열려요. 근데 좋아. 요거만 뺄게요. 자, 그러면 아무리 해도 이게 애기처럼 변해요. 그래서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에도 적용할 수도 있지만 나한테 맞냐 안 맞냐를 이 파동으로 알아보는 게 바로 오링 테스트와 판플로입니다. 보시면 마누라나 남편 기죽이 되면 그걸로 오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없어서 한번 해봐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